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미국 같은 큰 동맹국에 의존할 뿐이야.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이 최강대국이라고 자신하는 한 미국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국가들을 강대국과 의존국으로 분류하고 힘없는 작은 나라를 무시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그는 수업 시간에 한국 학생과 토론을 하다가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가 어떤 충격을 받아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안이라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한 수업 과제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어요. 국제안보 수업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오로지 좋은 성적만 받으려고만 생각했거든요. 국제안보 100일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박 교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교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수업에서는 각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는지 알아볼 거예요. 저는 새로운 반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스페인에서 온 줄리아는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계 있었어요. 모든 일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소개 시간에 줄리안이 공부할 가치 있는 나라는 전통적인 강대국이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큰 동맹국에 의존할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글로벌 안보에서 별 의미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멋진 팝송과 TV 드라마를 만드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학생인 민재가 줄리안의 발언에 살짝 찡그리는 걸 봤어요. 그 옆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데이빗과 옥스포드에서 공부하다 전학 온 영국과 한국 혼혈의 서진 씨가 앉아 있었어요. 민재가 조용히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방위 시스템 중 하나 갖추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줄리아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두고 볼 일이야 라고 답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한국 같은 나라는 미국 같은 진짜 강대국의 보호 아래 있는 따라오는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이번 학기엔 여러분이 각 나라의 방위 접근 방식을 연구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도전해보길 기대합니다. 라고 박 교수님께서 말했어요.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연구할 강대국들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흥미로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때는 한국 같은 나라를 공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제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줄리안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프로젝트 주제로 어떤 나라 생각하고 있어? 라고 물었어요. 줄리안은 유럽의 강대국 중 하나야. 아마 프랑스나 독일 정도지. 그들의 방위 시스템은 수세기에 걸친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 라고 대답했어요. 좋은 선택이야 라고 저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난 중국도 흥미로울 것 같아. 큰 그림 보면 작은 나라의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뒤에서 민재가 말을 걸어왔어요.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민재의 자신감 있는 말투에 뭔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던 걸까요? 수업이 시작한 지 2주쯤 되었을 때 박 교수님께서 방위비 지출과 기술 혁신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셨어요. 교실 벽에는 여러 나라의 군사 능력을 보여주는 지도와 차트들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어떤 나라가 독자적으로 강한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라고 교수님께서 방위 예산이 적힌 슬라이드를 가리키시며 설명하셨어요. 즉시 줄리안이 손을 들며 교수님, 한국 같은 나라는 미국 보호에 크게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방어할 수 없잖아요 라고 질문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작고 약한 나라들은 강대국에 의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민재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면서 의자에 더 똑바로 앉았어요. 완전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라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라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방위비 지출과 기술 발전이 담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GDP의 2.6% 이상을 방위에 투자하고 있어요. 자체 개발한 전투기, 첨단 해군 함정, 최첨단 미사일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답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얼굴을 지으며 하지만 분명 동맹 없이는 버티지 못할 텐데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줄리안이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은 미국 같은 강대국의 보호 없이는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주장했어요. 마침내 민재가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방위 분야에서 일하고 계세요. 한국은 자체 개발한 K2 블랙팬서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저도 그 전차에 대해 읽어본 적 있어 라고 데이비가 덧붙였어요. 이스라엘도 필요에 의해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발전시켰잖아. 저는 팔짱을 끼며 의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미국 설계를 단순히 모방한 건 아닌가요? 한국이 실제로 기여한 독창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무심코 질문을 던졌어요. 교실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어요. 제 말투에 후회가 밀려왔지만 질문 자체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혁신적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3,000개 이상의 방위 기술 특허를 냈어. 방위 시스템 수출도 5년 만에 200% 성장했지. 이건 복사가 아니라 전술적 필요에 맞춘 독창적인 설계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자세한 지식과 단호한 어조에 놀랐어요. 박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이런 토론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국가가 우세한지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죠.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슬라이드를 띄우며 블룸버그의 혁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세계 상위 5위 안에 들어요. GDP 대비 R&D 지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는 각자 팀을 이루어 여러 나라의 방위 시스템을 비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예요. 라고 교수님께서 말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는 민재에게 다가가 안녕, 내가 프로젝트 그룹에 들어가도 될까? 라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전혀 문제 없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배워야 하니까. 라고 답했어요. 다음 수업 시간 박 교수님께서 깜짝 영상 강의를 준비해 주셨어요. 존경받는 한국군 지휘관 송 장군님께서 영상으로 등장하셨어요. 장군님은 여러 훈장으로 장식된 제복을 입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방위 철학은 자주국방에 기반하고 있어요. 라고 송 장군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전쟁의 아픔을 겪은 후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점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편으론 의심이 남았어요. 모든 것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국민의 자긍심이 부풀린 건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라고 장군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세계 10위의 군사 강국이자 6위의 무기 수출국이에요. 방위 예산도 400억 달러가 넘고 군사 장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송 장군, 말씀해주신 성과는 인상적이긴 한데 여전히 한국이 미국 기술과 지원에 많이 의존하지 않나요? 미국 없이는 정말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제 질문에 민재는 옆에서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교수님도 제 직접적인 질문에 다소 걱정스러워 보이셨지만 송 장군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장군님은 말씀하시며 많은 분들이 이 오해를 갖고 있죠. 분명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자주국방 원칙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어요. 현역 군인 60만 명과 예비군 30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군사 장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답니다. 잠시 멈추신 후 장군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K2 블랙팬서 전차는 서구의 많은 전차들이 이제야 따라잡으려는 혁신을 탑재했어요. 또한 KF-21 전투기 프로그램은 주로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고 현무 미사일 시스템은 독자적인 타격 능력을 제공해요. 그리고 해군 조선업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카메라를 향해 몸을 약간 숙이시며 젊은이여, 한국이 동맹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여러분이 구시대적 선입견을 버리고 최신의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송 장군에게 드린 질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 선입견을 드러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장군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겨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송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안보 연구에서 선입견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항상 아는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박 교수님께서 우리 팀을 나누셨어요. 저는 민재, 줄리안, 데이빗과 한 그룹이 되었어요. 우리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지난 수업에서 교수님과 송 장군께 무례하게 굴었던 것에 대해 사과할게. 한국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내 무지가 문제였던 것 같아 말했어요. 민재가 잠시 나를 쳐다보며 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게 왜 그런 선입견이 생겼는지 스스로 곱씹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배운 게 거의 없었어. 한국 전쟁 정도밖에 접해본 적 없고 영화나 뉴스에서는 항상 강대국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로만 나오더라고. 라고 답했어요. 줄리안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야. 미국, 러시아, 중국 위주로 배우고 한국 같은 나라는 그냥 한 구절에 불과하잖아. 라고 동의했어요. 민재가 바로 그게 문제야. 방위뿐 아니라 교육, 기술, 문화 모든 면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데이빗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스라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우리 기술 혁신에 대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고. 꼭 필요한 경우에 스스로 혁신해야 하니까. 라고 말했어요. 저는 조금은 방어적이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이 생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한국의 방위 능력에 대해 진실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답변 말고 솔직한 사실을 듣고 싶어요. 라고 물었어요. 민재가 웃으며 바로 그게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도 어려운 점은 있어. 다른 나라들처럼 말이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너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답했어요. 나 알고 싶어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더 이상 무지한 상태로 남고 싶지 않아. 민재가 그러면 자료 같이 파헤쳐보자. 내 아버지가 전문가들이랑 연결해 줄 수 있어. 직접 시설과 시스템 보면 정말 달라 보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약간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신이 나서 물론이야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 라고 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캐시안,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안보 분야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 자질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공개적으로 선입견을 드러낸 제 모습이 쑥스러웠어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송 장군의 말씀을 계속 곱씹었어요. 랩탑을 켜고 한국의 방위 시스템에 관한 글과 영상을 찾아보면서 새벽 3시까지 자료를 읽었어요. 기사가 하나하나 제 세계관을 조금씩 바꿔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민재에게 아버지가 전문가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지? 궁금한 게 많아.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몇 분 후 민재가 이미 국방개발청 가상투어 일정 잡아뒀어. 아직 관심 있어? 라고 답했어요. 그럼 더 배우고 싶어. 라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제 안에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국방개발청의 가상투어는 정말 눈을 뜨게 해줬어요. 민재의 아버지인 김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엔지니어와 군 관계자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들께서는 첨단 무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험하는 보안 시설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곳은 자율수중 무인 잠수정 개발 실험실입니다. 라고 김 박사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카메라로 보이는 거대한 실험 수영장에서 날렵한 로봇 잠수정들이
유유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무인 잠수정들은 몇 주간 사람의 개입 없이 작전 수행이나 영해 감시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한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줄리아는 감탄하며 유럽 국가들이 내놓는 것보다 한 세대 앞서가는 기술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한 주 전만 해도 의심했던 제가 실제 시스템을 보면서 의심을 떨쳐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 팀은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민재 씨의 아버지께서 다른 전문가들과의 연결도 도와주셔서 한국 방위산업의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이거 봐. 라고 제가 KF-21 전투기에 관한 기사를 보며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 전투기를 자체 개발했어. 최신 미국 F-35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야. 조용히 있던 줄리안이 다가와 기술력이 정말 인상적이네.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 라고 인정했어요. 데이빗도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다른 나라에 완전히 의존할 수 없으니 필요에 의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방위비 지출, 기술 혁신, 전략적 동맹 관계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민재 씨는 한국 군사훈련 영상과 제조시설 관련 영상을 공유해 주셨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제 관점은 점점 달라졌어요. 어느 오후 우리가 한국의 방위 전략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며 토론하던 중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건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갖췄다는 것뿐만 아니라 강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독특한 접근법을 갖췄다는 거야. 데이빗이 무슨 말이지? 라고 물었어요. 즉 한국은 국제협력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지. 정말 똑똑한 전략인 것 같아 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민재는 웃으며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 한국 전쟁 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많은 다른 나라들도 제가 과소평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문화와 기여들을 제가 좁은 시각 때문에 놓쳤을지 새삼 깨달았어요. 민재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 한국은 단순히 무기 하드웨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보안이나 인공지능을 방위 시스템에 접목하는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기술적으로 선진국답게 강점을 잘 살리고 있군 라고 제가 답했어요. 마지막 날 프레젠테이션 마무리를 하면서 줄리안이 저에게 다가와 정말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엔 한국이 외국에 의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 라고 말했어요. 민재는 웃으며 바로 그게 우리 프로젝트의 의도야.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는 거지. 라고 말했어요. 저도 나는 더 심했어. 송 장군님께 무례하게 굴었던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러워.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데이빗이 우리 모두 실수하잖아. 중요한 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자세가 아닐까? 라고 위로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의 부끄러움과 함께 배움의 열망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알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민재는 그렇다면 자료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자. 직접 전문가분들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박 교수님께서도 우리 대화를 듣고 오셔서 캐시한 자신의 선입견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공개적으로 제 오해를 드러낸 것이 부끄러웠어요. 제 마음속엔 얼마나 많은 무지가 있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프레젠테이션 날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우리 교실은 각 그룹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준비로 가득했어요. 박 교수님께서는 정치학의 첸 박사님과 국제관계학의 엘버레즈 박사님 등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발표할 때는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말했어요. 저희 순서가 다가오자 긴장되면서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희 그룹은 한국의 방위 능력을 연구했습니다. 우선 고백부터 하자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그 주제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라고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방어력이 없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방위 시스템도 서구의 설계를 단순 모방한 줄 알았죠. 잠시 멈추며 교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어 줄리안도 저도 처음에는 한국이 외국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을 보고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줄리안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방위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차트를 설명하며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의 군사 강국이며 6위의 무기 수출국이에요. 방위 예산도 400억 달러 이상이고 군사 장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민재는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도전과 그로 인해 형성된 보안 접근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데이빗은 이스라엘의 사례와 비교하며 작은 나라라도 필연적인 필요에 의해 강력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제가 다시 발표를 이어받으며 구체적인 기술적 성과를 설명했어요. K 블랙팬서 전차는 NATO 국가들의 전차들이 이제야 도입하려는 혁신 기술들을 탑재했어요. 화력 제어 시스템, 자동 목표 추적, 적응형 서스펜션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전차 영상도 함께 보여줬어요. 우리의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교수님들께서도 세심하게 질문을 하시며 우리 준비 상태를 칭찬하셨어요. Q&A 시간에 알마레즈 박사님께서 이번 연구가 본인의 개인적인 시각을 어떻게 바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후 대답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국가를 강대국과 의존국으로 나누어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혁신과 결단력, 전략적 사고를 통해 독특한 강점을 만들어냈어요. 이어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해 선입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점이에요. 서구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나라들을 우리가 왜곡해서 보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모든 그룹의 발표가 끝난 후 박 교수님께서 바로 이게 국제안보연구의 목적입니다. 사실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안보를 접근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글로벌 협력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반 친구들이 다가와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봤어요. 다른 그룹 학생들도 우리 발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 문화의 날 같은 행사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정치학의 첸 박사님께서 발표가 교수님들까지 놀라게 했어요. 제 대학원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기쁨을 느꼈어요. 저는 민재와 눈을 마주치며 변화된 모습을 보니 놀랍네요 라는 의미의 눈짓과 미소를 보내신 것을 느꼈어요. 나중에 동네 커피숍에서 함께 축하를 하면서 저는 민재에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놀랍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민재는 우리 프로젝트의 결과가 훌륭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캐시안의 변화가 조금 놀라웠어. 이렇게 시야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거들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 증거가 분명할 때만 생각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라고 제가 말하자 데이빗도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야.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자세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어요. 그날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학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느꼈어요. 잘못된 정보에 도전하고 진실을 전파하는 일이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이후 몇 주 동안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제 세계관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단순한 프로젝트였던 것이 캠퍼스 전체에서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박 교수님께서 한국 편견을 넘어서라는 특별 행사를 열어주셨답니다. 프로젝트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 라고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는 이게 진정한 발전인 것 같아. 발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화에서 시작되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예전에 줄리안도 이제는 우리 프로젝트를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는 친구가 되어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를 행사에 초대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줄리안은 나도 서울에서 유학하는 걸 고민 중이에요. 한국의 항공우주공학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 라고 말했어요. 데이비스와 서진은 한국과 다른 나라 간의 기술 협력을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전시를 만들든고 했어요. 서진은 이건 단지 방위 기술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혁신 이야기야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방위 기술 전시 코너를 담당했는데 학생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첨단 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이 자체 제작한 잠수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라고 한 공대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또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개발했군요. 라고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저는 웃음을 지으며 얼마 전까지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잠시 휴식 시간에 한적한 구석에서 생각에 잠기던 저는 박 교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맹점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답했어요.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겸손해지더라고요. 라고 제가 답했어요. 그렇지.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해. 이제부터는 선입견을 버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거야. 교수님께서 따뜻하게 말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민재는 우리 아버지 부서에서 여름 인턴십을 모집 중이야. 국제 학생들에게 신선한 관점을 가져다 줄 사람을 찾고 있어 라고 발표했어요. 줄리아는 바로 관심을 보였고 저도 놀랍게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미국인인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인턴십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내가 물었어요. 민재는 아니, 오히려 자신의 선입견을 인정하고 진실을 배우려는 자세가 오히려 큰 장점이 될 거야.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일 것 같은데 라고 답했어요. 몇 주 후 저는 인턴십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이번 여름 서울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그동안 새롭게 알게 된 기술들을 직접 배우게 될 거예요. 학기가 끝나고 마지막 저녁 우리 팀은 함께 식사를 하며 단순한 반 친구를 넘어 서로의 시각을 변화시킨 진정한 친구가 되었음을 확인했어요. 민재 씨께서 건배하며 새로운 시작과 열린 마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잔을 들며 그리고 한국이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가르쳐 준 것에 감사해. 라고 말했어요. 데이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의심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모두 웃으며 제 마음속에 커져가는 배움의 여정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습한 6월 아침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긴장과 기대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불과 3달 전만 해도 한국에 와서 국방개발청 인턴십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민재는 공항 입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 낯선 곳에서도 안심이 되었어요. 잘 왔어. 비행은 어땠어? 라고 민재가 물었어요. 좀 긴 비행이었어 라고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니 다 괜찮아. 인턴십 합격 소식이 아직 믿기지 않네. 민재는 발표와 에세이에서 너의 솔직한 고백이 인상적이었다고 해. 그런 태도가 큰 점수를 받았나 봐.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더니 민재 씨는 웃으며 뭐 논밭 풍경을 기대했어? 라고 농담했어요. 제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도 고정관념이 남아있었나 보다 라고 답했어요. 민재는 괜찮아. 바로 그걸 바로잡으러 온 거니까 현실을 똑바로 보자 라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국방개발청 단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담당자인 박 박사님과 다른 인턴들, 호주, 캐나다, 독일에서 온 친구들과 만났어요. 이번 여름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방위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참신한 시각을 더하는 것입니다. 라고 박 박사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첫 주는 정말 벅찼어요. 우리는 방탄 소재부터 자율 드론까지 다양한 시험이 진행되는 시설들을 둘러봤어요.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위협 탐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실험실을 직접 보았어요. 어느 오후 신형 전투 보조 외골격 장치 시연을 보았는데 이 장치는 병사의 힘과 지구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기술은 지상 작전을 혁신할 수 있어요. 피로도를 60% 줄이고 하중 운반 능력을 200% 향상시킵니다. 라고 관계발자님께서 말했어요. 호주 인턴 리서는 감탄하며 우리나라 방위부서에서도 이런 기술을 아주 원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박 박사님께서 바로 이런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로의 필요와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편해졌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배우고 주말에는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지 문화를 체험했어요. 김치와 불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고유의 맛과 전통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느꼈어요. 한 달쯤 지나 박 박사님께서 저를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개발팀에 배정하셨어요. 전산학 전공 덕분에 제가 의외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방화벽 설정 방식, 새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취약점을 짚어주셨어요. 라고 팀 리더인 지훈 씨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가끔은 새로운 시각이 큰 도움이 되죠. 라고 제가 자랑스러워하며 답했어요. 여름이 중반을 향해 가면서 저는 배우는 것을 넘어서 직접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 팀은 한국과 미국의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인증 프로토콜을 개발했고 박 박사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여름이 끝날 무렵 예전에는 미국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는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마지막 주말 민재 가족은 저를 전통 만찬에 초대해 주셨어요. 민재의 아버지께서는 건배하며 국가 간 이해와 화합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서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8월에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름이 제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줬는지 기술뿐 아니라 문화와 사람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되새겼어요. 대학 4학년으로 돌아온 캠퍼스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제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의 여름 인턴십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 변화는 아직도 서서히 느껴지고 있어요. 박 교수님께서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 안보에 관한 심화 세미나 첫 수업 때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캐시안 씨, 여름 동안 정말 멋진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수업 시간에 경험담을 공유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교수님께서 초대하셨어요. 예전에 저는 대학원생들 앞에 서는 것이 무척 두려웠을 텐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대학원생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는 강의도 했지만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안보 정책에 관심 있는 다른 학생들의 조언자 역할도 하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3명의 학부생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국어도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국제관계 전공에 부전공으로 추가했어요. 줄리아는 스페인 방위 업체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곤 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서울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논문은 어떻게 진행 중이야? 라고 물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야. 미국과 한국의 AI 방위 시스템 접근법을 비교 중이거든. 캐시아는? 이라고 물었어요. 데이빗과 함께 학회 발표도 했고 대학원 진학도 고민하고 있어 라고 답했어요. 민재는 좋아. 서울대학교 국제안보 프로그램도 훌륭하니 꼭 고려해봐 라고 권했어요.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국 안에서만 공부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해외 유학도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네. 라고 답했어요.
졸업이 다가오자 저는 수업에서 배운 것, 그리고 한때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제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되새겼어요. 한때 단순한 과제로 시작했던 여정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